박종철입니다. 인사드릴게요. 예. 이거 전체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전체 하면? 전체 하면 이걸 하면 되죠? 예. 예. 됐네요. 자, 한번 어떤 분이 오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민철 하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다음에 우리 남순호 하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YLP111님은 성함 잘 모르겠네요. 예, 박영록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다음에 82104님은 성함 어떻게 되시나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그다음에 장태종 하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장태종 하구님께서 저보다 더 교수처럼 보이십니다. 예. 제가 학생 같습니다. 예. 조승희 하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미모가 출중하십니다. 예. 눈이 부시네. 제가 오늘 선글라스 쓰고 왔습니다. 눈이 부셔서. 예. 그다음에 홍정은 하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우리 장기준 하구님께서는 차만 보이네요. 그다음에 박전영 하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이제 봉주식 회장님, 예. 우리 세종사이버대 우리 부동산학과의 상징적인 존재이시죠. 일단 인물도 출중하시고 키도 험신하시고요. 예. 봉주식 하구님. 예. 그다음에 이리라 하구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하얀색 예. 성함도 이쁘시고 이 미모도 아주 뛰어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사우나에 가가지고요. 제가 목욕 재개하고 왔습니다. 오늘 특강을 위해서요. 예, 목욕 재개하고 머리 좀 다듬고 왔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다음 우리 이제 구자원 하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개월 하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박전미 하구님 예, 안녕하세요. 예, 카메라 밑에 이렇게 보고 계시네. 예. 김홍기 하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예. 그다음에 황정희 하구님 안녕하세요. 예, 황정희 하구님. 예. 그다음에 이제 얼굴을 숨기고 계시는 그 2개월 하구님, 구자훈 하구님, 박전영 하구님도 얼굴 숨기고 계시고 이윤성 하구님, 김태영 하구님, 주상호 하구님, 유영호 하구님이 계시네요. 박혜정님도 계시고요. 예.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이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입니다. 이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요. 이게 발표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고 여러분들이 이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갖다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거 부동산학 학생이라면요. 이걸 다 외우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다 외우지 않고는 밥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예. 명색이 부동산학과 학생이면요. 그래서 명색이 부동산학과 학생이라 그러면 이걸 다 외우셔야 되고요. 절대 이걸 외우기 전에는 밥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옷을 한번 벗겠습니다, 여러분요. 옷을 벗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옷을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름을 안 한만 들어와가지고 요즘은 중생들하고 맞죠. 여러분들이 그 명색이 부동산학 학생이라면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은요 다 외우셔야 돼요. 예, 이걸 외우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절대 부동산학 학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제가 특수 주문해서 이 티를 맞췄습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이걸 좀 암기하라는 의미로. 예. 우리 이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걸 만들기 위해 가지고요. 아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나라에서 엄청난 용역을 갖다가 주고 그걸 아주 연구를 해서 만들었는데요. 이 나라에서 발표한 걸 딱 보면은요, 나름대로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놨어요. 주요 국가의 이제 철도 스톡 현황 비교해가지고 보시면은 왼쪽 축이요, 인구 1만 명당 선로
길이 킬로미터로 나오고요. 이 가로축이요. 예. 이게 이제 X축이죠. 국토 면적 100제곱킬로미터당 선로 길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요 국가들 중에서 가장 짧은 나라가 어디냐 그러면 요쪽이 있을수록요. 좀 작은 거죠. 열악한 상황이죠. 나라 이름을 써놓으면 좋겠는데 국가에서 발표할 때요. 나름대로 있어 보이려고 국기를 갖다 붙여놨어요. 이거 어느 나라 국기인가요? 이거요. 예. 요거 중국이죠. 그렇죠? 예, 중국 국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가장 열악합니다. 중국이요.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여기 있지 않습니까? 국토 면적당 철도 길이는 그래도 좀 괜찮다 싶은데 인구 1만 명당 선로의 길이는 아주 짧아요. 아주 많이 부족한 거죠. 일본은 우리보다 더 낫습니다. 저 일본 낫고. 요 국기가 어느 나라 국기입니까? 여기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스페인이 의외로 아주 잘 갖춰져 있고, 여러분 요 국기가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아십니까? 요거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요게 프랑스예요. 여러분들 이탈리아하고 프랑스 국기는요, 두 개 색깔이 같아요. 가운데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왜 하얀색일까요? 둘 다 백인이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프랑스하고 이탈리아 둘 다 가운데 하얗죠. 그 다음에 얘네들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오른쪽에 피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프랑스도 오른쪽에 그 빨간색이 있고 이탈리아도 빨간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프랑스는요 왼쪽이 파란색이고요. 이탈리아는 요 왼쪽이 초록색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구별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요 이제 프랑스가요 아주 기반 시설, 철도 기반이 잘 갖춰져 있죠. 영국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 세계에서 철도 기반이 가장 잘 갖춰져 있는 나라는 바로 요 독일입니다. 독일. 독일도 가운데 빨간색 있죠? 역시 전쟁을 많이 한 나라들은 이렇게 피가 이렇게 빨간색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철도 1인당 선로 길이하고 국토 100제곱킬로미터당 선로 길이가 가장 긴 나라가 바로 이 독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후보적인 상황이고요. 선진 국가가 될수록 이 철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는요. 목표가 우리나라 요 지도가요. 우리나라가 요쪽으로 우상향하도록 만드는 게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점점 올라가겠죠. 예. 자, 그러면은 지금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곳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거 제진이라고 보일 겁니다. 예, 강원도 제진. 이 강원도 제진이요. 여러분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발표가 됐죠. 제5차 국토종합계획.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가셔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요. PDF 파일로 된 그 계획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5차 국토종합계획은요. 2020년부터 2040년까지 20년간 대한민국 전 국토의 개발 방향이 나오는 계획이에요. 이 중요한 계획이 발표가 됐었을 때 9시 뉴스에 안 나왔습니다. 이거 뉴스에 나오면 투기를 조정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요 경제신문 몇 군데에서만 5줄 정도 나왔었고요. 그때 요 강원도 요 제진이 중요하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 강원도 요 제진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서요. 전라남도 목포까지 연결하는 X자형, 요 X자형 강호축 개발을 20년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0년간 개발하는 축이 강호축이라 그래서 강원도 제진이 출발점이에요. 그 다음에 전라남도 목포까지입니다. X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경부축, 서울부터 부산까지 경부축은 아주 잘 개발이 돼 있거든요. 앞으로 20년간 이 강호축을 개발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한 1년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한 7, 8개월 된 것 같은데요. 이 강원도 제진에서 철도 기공식을 했어요. 철도 기공식. 이거는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강원도 제진 처음 들어보는 곳인데 왜 철도 기공식을 했는가? 이게 바로 강호축의 출발점입니다. 예, 그래서 강원도 제진부터
전라남도 목포 가치를 갖다가 KTX로 다 연결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KTX로. 그래서 결국 목표는 뭐냐면 좀 이따 더 세부적인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전라남도 목포에서 KTX를 타고요. 이제 강원도 제진까지 가는 게 3시간 20분을 목표로 합니다. 3시간 20분을 목표로 해요. 그리고 강원도 이게 제진부터 해가지고 속초, 이 강릉까지 연결되는 요 구간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기가요. 근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단절 구간이라는 게 있어요. 문경, 경상북도 문경에서 김천 구간이요. 요것이 이제 단절 구간입니다. 단절 구간이고, 예. 그다음에 중부 내륙선과 남부 내륙선과 연계 운행이 잘 안 돼요. 현재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이것을 연결시키겠다는 거죠. 문경하고 요 김천 구간을 연결시키겠다. 예. 그다음 이제 그 호남선, 전라선 같은 기존 선이요. 기울기가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속도를 많이 못 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곡선이 좀 심해가지고 거기서 서행을 해야 돼요. 속도가 많이 안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직선 형태로 만들겠다는 거죠. 직선으로. 예. 그래서 현재 뭐 동해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예, 강릉 구간만 낮은 설계 속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많이 못 내요. 예. 그 현재 보면 동해선에서요. 포항하고 삼척 여기는 뭐 한 200km, 삼척에서 동해는 70km, 동해 강릉은 110, 강릉 제이 250km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속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속도를 좀 많이 낼 수 있도록 이번에 다 개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더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그림들을 쫙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제 여기가 이번 중요하게 나온 게 가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가수원은 대전에 있어요. 대전. 그러니까 대전에 가수원이라는 곳이 있고 이게 논산까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번에 이제 철도를 갖다가 더 보강을 합니다. 가수원하고 논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익산하고 여수 엑스포라고 있죠. 여기도 이번에 이제 철도를 조금 더 보강하는데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사람들이 눈여겨보는 게 논산에서 이 가수원 구간입니다. 이 논산하고 이 가수원 구간이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러면 논산하고 가수원 구간을 갖다가 집중하는 순간 오송이라고 있죠. 그 오송이 조금 죽어요. 오송 주변이. 그래서 논산하고 가수원을 더 집중할 것인가 오송 쪽을 더 집중할 것인가 거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뒤에 또 한번 좀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나라에서 발표한 건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 5차 국토종합계획이 있죠. 이게 이제 5차 국토종합계획이 있는데 이 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3개의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5차 국토종합계획 근 한 400페이지가 넘는 계획인데 400페이지가 넘는 그 페이지 중에서 수백 번이 나오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문화관광 활성화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수백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2020년부터 2040년까지 국토개발의 기본 방향을 정해놨는데 세상에 관광 활성화라는 말이 수백 번이 나오는 겁니다. 문화관광 활성화. 그 이유가 제1차 국토종합계획이요. 1972년도부터 수립이 됐습니다. 1차 국토종합계획은 1차부터 4차까지 2020년에 끝난 4차까지는요. 전체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것에 대비해서 국토 개발을 한 거예요. 근데 이 5차 국토종합계획은요.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전제로 국토 개발을 하는 아주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관광 활성화는 뭐냐 그러면 부족한 인구, 이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요. 각종 수요가 감소합니다. 수요 감소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 바로 외국인 관광객들로 메우겠다는 거예요. 외국인 관광객으로.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으로 인구 줄어드는 것을 그 수요를 메운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미 그것을 갖다가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관광을 하러 온 외국인이요. 잘 갖춰진 이 철도망을 타고요. 부산, 여수, 전국을 갖다가 이제 누비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 인구가 많이 돌아다니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문화관광 활성화와 관련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광역 교통 네트워크를 갖다가 발전시키겠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프랑스 파리 지방 광역권의 철도 연장 비교가 나오는데 우리 지방을 갖다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는 아직도 철도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지방 4대 광역권 부산, 울산, 그 다음에 뭐 경주나 뭐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충청 모두 좀 부족해요. 이걸 더 이제 활성화시키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 철도 역할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선진 국가일수록요 철도 의존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 이제 그 자동차를 좀 이제 적게 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방 산업이라든가 그 R&D 인프라, 뭐 일자리 등이 융합되는 이제 벨트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철도를 갖다 더 많이 깔아야 되는데 이 철도를 많이 깔기 위해서는요. 이제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또 안전을 또 제고해야 되고요. 이게 미래 성장 동력이 이게 바로 이제 철도가 인프라 산업의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남북 뭐 대륙 철도 수송에 대비하겠다 해가지고 물론 뭐 가까운 장래에 실현되진 않겠죠. 원래 정부가 원래 계획하는 것은 앞으로 뭐 수십 년 내로 북한 지역을 철도가 지나가서요. 대륙 횡단 철도에 연결시키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물류 기지가 돼야 되고 철도역 주변이 다 물류 기지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CY가 뭐냐 그러면 컨테이너 야드란 뜻입니다. 컨테이너 야적장을 갖다가 CY라 그러는데 나라에서 말이죠. 이런 것을 발표할 때 좀 쉬운 말을 써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매일 쓰는 말을 갖다 그냥 바로 써버립니다. CY 조성 그러면 우리 그 70대 중반인 제 장인어른 같은 경우는요. 이런 걸 나라에서 아무리 발표해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한테 나라가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요. 이 정보 제공을 갖다 해줘도 일단 우리 찾지를 못해요. 찾지도 못하고 이것을 갖다가 읽지도 못하게 합니다. 예, 전 이건 사실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발표한 거 있죠? 이 원문을 갖다 여러분 찾을 수 있습니까? 자, 우리 그 머리를 계속 만지고 계시는 우리 이리다 하구님, 머리 진짜 이쁩니다. 헤어스타일. 근데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이거요. 인터넷으로 나라가 제공하는 파일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찾기 네, 힘들죠. 엄청 힘듭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아니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국민 누구나 다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상식 그럽니다.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할 때 국토교통부가 발표했거든요. 뭐 국토교통부가 발표했으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면은 이게 나와야 정상이죠. 검색해보시면 네. 안 나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해놓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가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만 나오냐 그러면 국토교통부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만들어졌다고 발표했다는 보도 자료만 나오고 요 파일은 안 나와요. 예. 그러면 요 파일도 안 나오고 그러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관련해 가지고 철도공사 감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 그러면 이거 용역을 받은 우리가 그 교통위원회 그 교통위원회 가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예. 검색해서 안 나와요. 예. 검색창에서 검색하잖아요. 에라 표시가 뜹니다. 예. 그래서 절대 못 찾아요, 이걸요. 예. 그래서 이게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요. 만들어 놓은 자료를 일반 국민들이 찾지를 못하게 해놨습니다. 저 이거 찾는데요. 2시간 걸렸습니다. 2시간. 전화드리니까 2시간 만에 찾았어요. 예, 원문을 찾는데요. 보물찾기 하듯이 숨겨놨습니다. 예. 저기 보시면 이제 비전 목표 추진 방향 다 좋은 말 나옵니다.
철도 운영 효율성, 주요 거점 간 고속 연결,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수도권 교통 혼잡 해소, 지역 발전 기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 조성, 예. 앞으로 수십 년 후지만 남북 대륙철도 연계 대비 등등 하겠다 나왔는데 이거 좋은 얘기들이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고민해서 봐야 되는 것이 지금부터 나옵니다. 경부 고속선 중에 수색에서 금천 구청까지 용량 부족 해소하겠다. 경부 고속 광명에서 평택, 왕십리에서 청량리 사이, 예. 용량이 부족하고요. 급행화를 좀 해야 됩니다. 용량이 부족해요. 그다음 이제 공양 철도를 급행화하겠다는 거. 그다음 아까 단절 구간 연결하겠다는 거 이제 문경 김천하고 점촌 영주 있잖아요. 요거 이제 단절 구간을 연결하고 전철화하겠다는 겁니다. 일반 철도를 고속화하겠다. 그래서 철도가요. 철도가 이제 300km 이상 달리기 위해서는요. 기존 철도 갖고는 안 돼요. 이거 교체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철도를 고속화하겠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는 KTX가 최고가 300km라 그럽니다만은 400km로 달릴 수 있게끔 철도를 갖다 새로 이제 깔잖아요. 교체할 때는요. 더 좋은 철도로 이렇게 선로를 교체하겠다는 겁니다. 예. 자, 이제 고속철도 수혜 지역 확대해 가지고 서해선하고 경부 고속선을 연결시키겠다. 그다음 일반 철도 고속화하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는데 평택에서 부발선, 그렇죠? 부발선, 예, 부발역까지. 그다음에 가수원이 이제 대전이죠. 가수원에서 논산까지를 갖다 고속화하겠다. 근데 가수원하고 논산하고 고속화하게 되면 문제가요. 오송이 조금 배제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원래는 아까 우리 강호축이라고 했죠? 강원도 제진에서 목포까지 연결시킬 때요. 오송을 지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고속철도화 하려는 것이 기존 방침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가수원 논산을 고속화하게 되게 되면요. 오송 쪽으로 가서 갈아타지 않고 바로 한꺼번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 그러면 가수원은요. 대전 도심을 지나갈 거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철도에 많은 승객들이 타게 된다는 거죠. 가수원은 대전 도심을 지나가기 때문에 예, 대전의 가수원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요. 한 20분 정도 더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 제진부터 목포 사이에 그 거리에서 시간이 한 20분 정도 더 지연이 돼요. 20분 지연되는 거하고 그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타는 거하고 어느 쪽을 갖다 선택할 것인가 현재 국가가 결정해야 되는 정책 목표예요. 강릉 삼척, 원주 연결선, 전라선 이렇게 다 이제 고속화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 노선을 활용한 광역철도망 구축인데 하나 이제 메모해 놓으시면요. 여러분들 그 광역교통위원회라고 있어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역교통위원회 홈페이지는 한번 들어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광역교통위원회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GTX 있잖아요. 그 GTX를 갖다가 만들 때 우리가 이제 국가철도망을 구축하고 GTX 만들고 할 때 교통 노선을 갖다가 결정하는 데가 바로 광역교통위원회예요. 이 광역교통위원회가 고속도로라든가 철도망이라든가 GTX 노선을 갖다 결정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데 우리가 정보를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회의록을 그 홈페이지에다 공개를 합니다. 그 여러분들은 그 회의록을 갖다 보면은요. 지금 현재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어디를 어떻게 도로를 뚫고 어디에다 어떻게 철도망을 구축하겠다. 이게 회의록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 광역교통위원회 들어가서 그 회의록을 열람해 보면은 다 누구나 다 볼 수 있거든요. 되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회의록을 갖다가요. 광역교통위원회 홈페이지에 회의록이 있을 만한 곳에다가 올려놓지를 않아요. 예, 전혀 회의록이 없을 만한 곳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왜? 그 홈페이지 안에만 올리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물찾기 하듯이 또 찾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 기존에 나왔던 것 중에서 요 기존선 계량형 춘천도 충청권에서 신탄진에서 조치원, 예. 그다음 강경에서 계룡, 예. 김천에서 예. 그다음 이제 신규 광역 노선 건설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제일 열심히 볼 게 바로 요거예요. 신규 광역 노선 건설 요겁니다.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 광주, 나주, 대구에서 경부 광역철도, 대구 1호선 연천, 연장 노선, 동남권 순안 광역, 용문,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 동탄, 청주공항 광역철도 있죠. 그 여러분들 요쪽 있죠. 요쪽을 갖다가 여러분들 유심히 잘 봐두셔야 돼요. 신규 광역 노선 건설입니다. 요거.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광역 급행철도 이게 바로 이제 GTX잖아요, 그렇죠? 예, GTX. A, B, C 노선이 있는데 호북권 광역 급행철도 해가지고요. 이게 바로 GTX D 노선이 원래 돼야 됩니다. GTX D 노선. 그래서 원래 이 GTX D 노선이요. 아까 말씀드렸던 광역교통위원회에서 회의 결과로는요. 이게 김포에서요. 김포에서 하남시까지 가는 걸로 회의 결과 거의 다 굳어진 겁니다. 회의 결과는요. 그래서 이제 발표만 남은 것으로 했는데 갑자기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하남시까지 안 가고 그냥 현재로서는 뭐 장기에서 김포죠. 김포 장기에서 부천 종합운동장까지만 하겠다 이렇게 일단 발표를 했어요. 일단 안을 발표했는데 그래서 지금요 이 GTX D 노선이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은 현재 안은 기대에 못 미치게 바로 하남 미사까지 안 가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도권 동쪽에 사시는 분들께서 아주 크게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만은요. 내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나중에 일단 뭐 돈이 없더라도 일단 발표하고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GTX D 노선은요 아마 원안대로 그러니까 거기 회의했던 거 그래서 김포에서부터 경기도 하남시까지 가지 않을까 일단 발표는 이렇게 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일단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는 여기 김포 장기에서 부천 종합운동장까지만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그 GTX의 특성을 아시죠? GTX는요 지하 50m로 달립니다. 그리고 곡선 주행이 안 돼요. 직선으로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과 역 사이는 무조건 직선으로 지하 50m로 가는데 문제는 지하 50m 안에요. 만약에 수맥이 흐르거나 지반이 약할 때는 이것은 공사가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지하 50m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철도망 확대. 자, 우리가 또 눈여겨볼 게 다 이거죠. 이겁니다. 그래서 2기, 3기 신도시하고 연계해가지고요. 신규 철도망을 갖다 만드는 게 바로 이게 나열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진짜 잘 봐두셔야 됩니다. 이게 다 이제 우리 수혜 지역들이 되는 거죠. 별내선 연장은 옛날부터 말이 나왔어요. 별내선 연장에 별내선에서 별가람역까지. 그 다음에 이제 위례에서 요거 삼동역까지죠. 그렇죠? 삼동. 여기가 우리 경기도 광주시 쪽이죠. 예. 기흥에서 오산. 그 다음에 대화에서 금능. 이 금능이 이제 그게 거기에 우리 경기 북부 쪽으로 더 들어가는 게 이 금능 쪽입니다. 그래서 파주의 금능이에요. 그러니까 대화역에서 파주 금능까지 가게 되면요. 파주에 원래 이제 그 미분양된 아파트들이 꽤 있었는데요. 요거 좀 해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천 서구에서 고양 일산 서구까지 2호선 연장 구간, 강동 하남 남양주에서 강동 하남 남양주까지, 오금에서 하남시청. 그다음 여기에 보면 부천 대장에서 홍대 입구까지인데요. 요거 상당히 이제 많이 주목을 하고 있죠. 그 지금 부천 같은 경우가요, 소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났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그래서 이제 부천에 사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부천 대장이 지금 대장 홍대에서 막 들어서게 되고, 그 다음에 GT에서 디노선도 뭐 지나가고 그러니까 이거 부천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지 않겠냐 그러는데, 그는 우리가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빨대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부천에 사시는 분들이 전에는 부천에서 쇼핑을 하시다가 이렇게 잘 갖춰진 이 이제 도로망 철도망을 가지고 반대로 홍대 쪽으로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홍대 쪽으로 나와버리는 겁니다. 이런 이렇게 빨대 효과, 우리 더 빨려드는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청학에서 노은사, 그렇죠? 인천 청학에서 노은사, 이 노은사 이제 광명역입니다. 광명역, 그렇죠? 예, 광명동의 광명의 이제 노은사동까지. 복정, 이 복정은요, 우리가 거기 성남에서요, 송파하고 접하고 있는 곳이 복정입니다. 예전에 제가 복정 근처에 살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요. 여기서 이제 정부 과천청사까지, 이거는 아주 대단하게 중요한 위치를 지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시흥대야에서 목동까지인데, 우리 시흥이요, 수도권이 있는 도시 중에서 가장 교통이 불편한 곳이 시흥이었어요. 시흥입니다. 근데 시흥대야하고 목동에서 이거 신구로선인데 이것은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 시흥시는요, 가장 안타까운 도시가 시흥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라 그러죠.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요, 대도시라 그래가지고요, 도지사의 간섭을 거의 안 받습니다. 도지사의 간섭을 거의 안 받아요. 그래서 우리 118개 부동산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부동산 관련 법률이 118개가 있는데요. 그 118개 중에서요, 종전에 도지사가 갖고 있던 부동산 인허가권을요, 95% 이상을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다 뺏어왔습니다. 그럼 현재는요, 50만 이상이 되는 대도시의 시장은 도지사한테 아쉬운 소리 할 게 몇 개 없습니다. 근데 가장 아쉬운 안타까운 도시가 요 시흥시예요. 시흥 현재 인구가 49만 5천 명입니다. 49만 5천 명. 5천 명이 부족해가지고 예, 모든 일을 다 경기도지사한테 가서 승인을 받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는 우리 시흥시는요, 한 4만 명 돼요. 근데 외국인 근로자가 주민등록이 안 돼가지고요.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는 49만 5천 명입니다. 그래서 5천 명만 확보하면은요, 경기도지사 전화 안 받아도 되는데 아주 안타깝죠.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신구로선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2년 전에 착공한 게 있습니다. 신안산선. 신안산선이요, 여의도부터 출발해가지고요, 시흥을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우리가 여의도에서 지하철을 타고요, 저기 안산에 그 한양대 안산 캠퍼스까지 가는데 1시간 40분 걸립니다. 제가 한번 테스트 해봤어요. 여의도에서 지하철 타서 중간에 해가지고 4호선 한양대역까지 가는데 1시간 40분. 중간에 제가 일어나야 돼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예. 못 앉아 있습니다. 근데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면요, 시흥 쪽으로 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안산 쪽으로 가는 거하고 이렇게 해서 나눠지게 되는데요. 안산에 있는 한양대 캠퍼스까지 가는데요, 시간이 25분밖에 안 걸립니다. 25분. 급행을 타게 되거든요. 여의도에서 한양대 4호선 안산까지 가는데, 안산 캠프 가는데 25분밖에 안 걸립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지금 이 시흥은요, 제 생각에는 조만간 5천 명이 늘어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그러면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되는 순간요, 도지사의 그 압박에서 벗어난다. 벗어난다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요, 공장 같은 거 있죠. 각종 신설 인허가 다 내주긴다고요. 그냥 바로 여기가 살게 더 좋아집니다. 예. 그다음 이제 신분당 서부 연장이 이제 용산에서 삼송, 그다음에 세절에서 고양까지가 나오죠. 예. 은평구 세절역이 있어요. 그래서 고양시청까지 가고, 신분당선의 호매실 봉담까지 이런 데가 이제 앞으로 우리 다 수혜 지역이 되는 겁니다.
이거 자주 한번 여러분들이 지도 한 번씩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 철도를 통한 산업활동 지원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 철도로 인해서요 이제 화물 물류와 관련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새만금선, 부산 신항 연결지선, 대합 산단 산업선, 동해 신항선인데 저 이게 이제 부산 신항 연결지선을 제가 좀 눈여겨 보고 있는 게요. 현재 부산 같은 경우는요. 부산은 엑스포를 갖다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산 엑스포. 부산 엑스포 유치하고 맞물려가지고 현재 부산 북항 개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부산 북한 개발 사업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요. 트램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100% 설치가 돼요. 근데 부산에 이제 신항에 배를 내리잖아요. 사람들 관광 여객선이 내려요. 그러면 그 트램을 타고 부산의 지하철과 연계가 됩니다. 이 트램은요. 위에 이제 고압선이 없어요. 그냥 전기 충전식 트램입니다. 그래서 바닷가를 싹 지나가는 트램을 타고 지나가가지고 이제 부산의 대중교통 수단을 연계해서 환승하게 되는데 이 트램이 언제 완공이 되냐 그러면 부산 국제 엑스포 실사단이 실사하러 오기 직전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실사단을 갖다가 배로 오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트램을 타고 한번 이동을 시키는 거죠. 예. 부산 국제 엑스포는요 1등급 엑스포입니다. 1등급 엑스포는요 여수가 여러분 여수 밤바다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어떤 게 있습니까? 여수 밤바다. 예. 여수 밤바다 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여수 밤바다 생각나는 거. 우리 조승희 학우님 여수 밤바다는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여수 밤바다 생각나는 거.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안 모르십니까? 여수 밤바다, 여수 하면 이게 밤바다, 그렇죠? 그 다음 여수 하면은 그 케이블카 같은 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 자, 근데 우리가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제가 지금도 어립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는 여수 하면 화학단지가 생각났었거든요. 화학단지. 근데 이제 여수 국제 엑스포가 끝나고 난 다음에요, 여수가요 관광 도시화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관광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잖아요. 근데 여수 엑스포는요 2등급 엑스포였어요. 2등급. 그러면 대전 엑스포는요 3등급이었습니다. 그러면 대전 엑스포는 3등급인데 3등급의 기간이 2배고 입점 업체가 2배가 바로 2등급이에요. 여수 엑스포였습니다. 근데 여수 엑스포의 기간이 2배고 입점 업체가 또 2배가 되는 게 1등급 엑스포인 부산 엑스포예요. 그럼 부산 엑스포만 유치가 되면은요, 부산은요, 완벽한 이제 관광 도시로서 자리매김하게 되고요. 그때 이 부산을 연결시키게 되는 이게 이제 부산 신항 연결지선, 동해 신항선, 대합 산단 산업선 이런 것들이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부산 엑스포가 유치가 됐다. 저는 유치 확률을 저는요 한 7대3으로 봅니다. 굉장히 높아요 지금 확률이요. 그래서 부산 엑스포만 딱 따냈다 그러면 부산, 울산, 경남, 창원까지 엄청난 거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예. 혜택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시고 그다음 포승 평택선이 있는데요. 엊그저께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일 중에 제가 요즘 물류센터 제가 용역을 좀 받아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포승 평택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물류기지입니다. 물론 어저께 보니까 뭐 물류센터 화재가 났다 그러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물류센터 저는 개발도 해보고 물류센터를 갖다가 제가 다시 재생하는 사업도 해봤습니다만은 아니 세상에 물류센터 불났는데 저게 못 끄냐 그러는데요. 물류센터는요 불나면 절대 못 끕니다, 여러분요. 물류센터 안에 내부 구조를 보시면요. 불이 났을 때 불 끌 수가 없게 되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참 불 끄기 힘듭니다, 물류센터가요. 제가 딱 봤을 때 저거는 한 2, 3일 걸리겠다 싶었는데 더 많이 걸리죠. 물류센터는요 물을 뿌리더라도 물이 안에 안 들어갑니다. 밖에서는요. 그래서 그때는 벽을 철거하고 난 다음에 일부 벽을 철거하고 난 다음에 물을 뿌려야 되고요.
그때는 그 건물의 구조도가 있어야 됩니다. 구조도가요. 그래서 구조도가 있고 그 구조도를 보고요. 벽을 갖다가 일부를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화학약품을 갖다 집어넣어야지만 불을 끌 수가 있습니다. 구조 자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지금 포승 평택선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요쪽에 물류센터 몇 개 더 들어올 겁니다. 예. 위치는 말씀드린 뭐하고 예. 한번 요거는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에어컨 온도 조금 올려주세요. 예. 요즘에 제가 이제 밥을 참 많이 안 먹었더니 힘이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 오송 철도 종합 시험 선로 해가지고 이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요 400km 이상 달리는 철도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시범적으로 달리는 노선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달리는 노선을 이번에 만든대요. 시범하는 예,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용자가 편리한 철도 환경을 조성하겠다. 역사 배리어 프리 시설 이렇게 쓰면요 이걸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 역사 배리어 프리 시설 이게 나라에서 발표한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 그 장애인들이 휠체어 다니기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방해가 될 만한 시설들 장애물을 다 없앤다는 뜻이에요. 장애물을 그래가지고 그냥 좀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걸어가는데 중간에 턱도 좀 없애고 그렇죠? 장애가 될 만한 시설들을 다 없애는 것이 베리어 프리 시설이라 그럽니다. 베리어 프리. 그래서 걷는데 장애되는 것도 없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쉽게 철도까지 와서 타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게 하겠다 그거고요. 이제 어려운 고상홈 설치. 이 고상홈이 뭐예요? 예? 우리가요 거기에 홈을 갖다가 홈을 승강장을 좀 높이겠다는 거, 승하차를 위해서요. 그렇죠? 높여가지고 좀 타기 편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승강장을 좀 높이겠다는 거예요. 고상홈. 아주 어려운 말 써놔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뭐 좋은 얘기들 다 나왔고요. 자, 우리들한테 또 이제 필요한 얘기들이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자, 요거죠. 자, 여러분들은 이것을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제. 예. 그냥 자주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주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자, 부동산학과 학생이라 그러면 내가 부동산학과에서 공부한다 그러면 이 사실을 아는 주변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물어봅니다. 예. 저 부동산학과에서 부동산 전공하시지 않습니까?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막 물어보면은 최소한 여기 지도에 나오는 곳들은 다 호재가 있는 지역들이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언급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GTX, 뭐 A 노선 이렇게 쭉 있죠. 파주 운정부터 해가지고 삼성을 지나가지고 쭉 내려갑니다. 그렇죠? 예. 평택까지 내려가죠. 그 다음에 이제 GTX 노선 저 덕정부터 해서 쭉 내려갑니다. C 노선 내려가고 B 노선 있죠? 예. 마석부터 해서 쭉 내려가죠. 송도까지요. 예. 그리고 원래는 D 노선이요. 김포부터 해가지고 여기 삼성역을 지나가지고 하남시까지 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것을 돈 없다고 해가지고 아직 확정 발표를 안 했죠. 제 생각에는 어쩔 없이 발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일 문제가 GTX 4개 노선 중에 3개가 삼성역을 지나가요. 그러면 이거 좀 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삼성역 지하는 텅 비어 있어요. 골다공증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처음에 GTX A 노선이 삼성역 지나간다 그랬을 때 삼성동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환영했어요. 아, 이제 우리 삼성역이 이거 GTX A 노선 환승역이래 그랬는데 갑자기 C 노선도 지나간대. C 노선도. 그 다음에 D 노선도 회의 결과는 지나가는 걸로 회의를 했었어요.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만은 3개가 지나가면요. 자, GTX는 기본적으로 지하 50m라 그랬죠. 50m입니다. 하나만 지나가도 지하 50m 주변을 다 뚫어야 되는데 3개가 교차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흔히 말하는 골다공증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서울에 폭우가 내려가지고 비가 한 시간당 100mm 정도에서 이틀만 내리잖아요.
이 삼성역 물에 잠깁니다. 물은 잠겨버립니다. 그럴 일이 없겠죠. 물론 없겠지만요. 잠겨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아직까지 포항 정도의 강진이 없었죠. 만약에 포항 정도의 강진이 생긴다 그러면은요. 현재 서울에서 위험해질 만한 곳이 어디냐 그러면요. 한강변 주변에 모래 땅에다가 지은 아파트 단지들입니다. 한강변 주변에 모래 땅에다가요. 기둥을 박아가지고 지은 아파트 단지들이고 그래서 원래 한강변 주변에 2006년도에 재건축할 때 50층까지 재건축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2011년도에요. 강병역 테크노마트가 한번 흔들렸습니다. 예, 그리고 사람들이 알았어요. 강병역 테크노마트가 2011년도에 흔들리고 난 다음에 서울시가 발표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흔들린 이유. 테크노마트 중간층에 에어로빅장이 있었는데 아줌마들이 뛰었대요. 운동한다고. 그래서 그 충격으로 테크노마트가 흔들렸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니 아줌마들이 얼마나 무겁다고. 왜 죄 없는 아줌마들을 갖다가 집안이 약한 이유를 갖다가 덮기 위해서 그렇게 발표를 합니까? 그때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 알았어요. 야, 이게 아무리 건설 기술이 향상이 된다 할지라도 집안이 약한 것은 어쩔 수가 없구나. 그래서 서울시 지도를 놓고 서울에서 모래 땅이기 때문에 높게 짓게 되면은 안 될 만한 곳이 어딘가를 봤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같은 곳 있잖아요. 처음에 2006년도에 50층까지 재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35층으로 줄인 겁니다. 줄이는 이유, 위험해서 줄인다고는 말 못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강 조망권을 침해해서 50층이 아니고 35층을 줄인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 앞에 50층이 있으면 한강이 안 보이고 35층이 있으면 보입니까? 어차피 다 안 보이죠, 그렇죠? 위험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이 한강변 주변에 모래 땅에다가 고층 아파트는 위험합니다. 그러면 한강변 주변 거의 다 모래 땅인데 모래 땅이 아닌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여기 강북 쪽에 한강의 강북 쪽에 요쪽에 보시면 금호동 그 옆에 옥수동 여기는 바위산이에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요. 여기 어디입니까? 예전에 그 높으신 분, 그 청와대 계시는 분께서 사셨던 흑석동 있죠? 예. 요쪽이 흑석동 재개발하는 지역이죠. 거기가 이제 또 모래땅이 아니라 바위산들이죠. 그래서 거기는요, 뭐 지진이 나거나 뭐 그래도 절대 뭐 끄떡 없는 곳들이고, 요 강남 쪽에 제가 어디라 말하기 뭐합니다만은 몇 군데가 토질이 포항하고 똑같은 곳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포항은 왜 지진에서 이렇게 취약하냐 그러면 포항 밑에 지반이요. 진흙이에요. 밑에. 수십 메타 밑에 땅속이 진흙입니다. 그래서 진흙이 출렁거려요.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는데 포항하고 지반이 똑같은 곳이 여기 강남에 몇 개의 지역들이 있습니다. 어디라고 얘기는 못하겠고요. 예, 그래서 그런 쪽들은 만약에 포항 정도의 지진이 일어난다 그러면요. 상당히 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밑을 갖다가 이제 GTX가 지나간다고 해서 또 파버리게 되면요. 이건 더 위험해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죠. 예. 그래서 지금 GTX 노선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이제 반응하는 곳이 음마 아파트죠. 음마 아파트는 50층을 짓고 싶은데 허가 안 나오니까 지금 35층을 짓는다 또 그러고 얘기도 있는데 그 밑으로 이제 그 GTX가 지나가면은 이제 집안이 진짜 위험해지겠죠.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도는 다 기억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추가 검토 사업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요. 확정되지는 않는데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검토를 좀 해봐야겠다는 게 여기입니다. 추가 검토 사업입니다. 추가. 예. 그런데 이 중에서는요. 저는 5번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별내선 의정부 연장 구간이 있거든요. 이거는 왜 보셔야 되냐 그러면 작년 12월 30일 날 4차 수도권 정비 계획이 발표가 됐어요. 20년마다 발표하는. 3차 수도권 정비 계획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그래서 2020년부터 2040년까지 앞으로 20년간 서울, 경기, 인천을 개발하는 계획이 제4차 수도권 정비 계획인데요. 이게 작년 12월 30일 날 발표가 됐는데 앞으로 이제 공장의 물량, 개발 물량, 그린벨트 해제 물량 등등을 갖다가 경기 남부는 개발이 잘 됐어요. 그래서 경기 북부에다가 물량을 갖다가 배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개발 물량을 경기 북부에 배정하겠다. 이게 작년 12월 30일 날 발표한 4차 수도권 정비 계획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4차 수도권 정비 계획 핵심은 바로 의정부입니다. 의정부예요. 그럼 현재 의정부의 인구가 43만 명이죠. 예, 그 저는 의정부 인구가요. 이제 50만에 근접할 수도 있다. 4차 수도권 정비 계획에서는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실현하기 위해서는 별내선 의정 연장 구간이 있죠. 요것이 돼야지만 좀 뭔가 이게 복선 전철로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단선이거든요. 복선으로 하는 거. 요거 좀 되면은 조금 더 나아질 걸로 보고 있고요. 충분히 요것은 가능성이 있다고 좀 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앞으로 추가 검토 사업 중에서요. 예. 이런 데들 이제 보령 조치원, 예. 내포 태안 이런 데들.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좀 내려와 가지고요. 마산에서 마산 신항 이런 데는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좀 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게 이런 거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 우리 남양주에서 서울 들어올 때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따라 가지고 사업이 성공리에 끝나면은 64분 걸리던 것이 14분으로, 하남에 서울 들어오는 것을 13분으로, 그 다음에 최대 수혜 지역 중에 하나가 시흥이라고 했죠. 시흥에 서울 들어오는데 15분, 인천에서 광명 오는데 33분, 김포가 부천 오는데, 그래서 지금 요거 1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면 최대 수혜 지역 중에 하나가 요 김포예요. 김포. 그래서 김포는요, 제가 20년 전에 김포에다가 뭐 집을 사겠다는 분한테 제가 좀 말렸어요. 예. 당분간은 그 김포가 개발 안 된다. 그래서 그렇지만 20년 전하고 지금은 좀 달라졌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빨리 되질 않습니다.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김포에서 부천 들어오는데 15분은 상당히 수혜 지역이죠. 예. 그러면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교수님이라면 김포에서 하고 남양주 어느 쪽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시면 남양주에 사시겠습니까? 김포에 사시겠습니까? 그러는데 이건 제가 말하기 참 뭐해요. 말하기 뭐합니다. 예. 저 같으면은 이제 남양주가 현재로서는 더 낫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남양주 현재로서는요. 예.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전국을 이제 2시간대 연결할 때 이제는 광역으로 본 거죠. 이건 수도권만 본 거고 광역했을 때 지금 최대 수혜가요. 강릉에서 포항 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제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제가 하루에 2군데 상가집을 간 적이 있어요. 작년에. 그래서 한 군데는요. 하나는 이거 강릉 옆이었고 하나는 이게 포항 옆이었어요. 저는 막연히 우리 거리만 본 거죠. 강릉에서 포항 가는 거 그리 멀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상가집에 가면 한 잔 마시고 와야 되기 때문에 차를 몰고 못 가죠. 그래서 당연히 그냥 대중교통수단, 광역교통망을 이용해 가지고 강릉에 갔다가 포항 가면 되겠냐 그러는데요. 상주가 다 자고 있을 때 도착했습니다. 지친 상주가 누워 자는데 깨웠어요. 제가 왜요? 강릉에서 현재 기존 우리 철도망 같은 걸 가지고 포항까지요. 5시간 14분 그래. 이것도 최단 시간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6시간 넘어 걸려요. 이거요. 예, 자기 차 안 가져가면은요. 예. 이걸 이제는요. 4차 국가철도망이 갖춰지면은 1시간 32분 거의 한 4시간 정도 단축시키는 겁니다. 이게 저는 최고의 수혜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 사이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나오는 거 보시면은
여기 뭐 또 한 군데가 이게 홍성이에요. 홍성. 예전에 처음 지진 난 데죠. 홍성. 이 홍성은요. 좀 홍성에 사신 분한테 죄송한데 이렇단 호재가 없는 곳이 홍성이에요. 예. 이번에 유일한 호재. 2시간 21분 걸리다가 이것을 절반 이하로 거의 3분 1로 줄였어요. 48분으로요. 홍성이요. 그래서 홍성이 지금 수해 지역으로 이제 떠오르는 거죠. 예. 그다음 이제 또 이게 광주도 이제 수해 지역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요런 데가 이제 수해 지역이 된다는 거고, 이거는 이제 나라에서 발표한 거 제가 한번 써놓은 겁니다. 그림 그려놓은 거죠. 그래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지도를요, 지도 파는 회사에서 지도를 팔아요. 지도를요. 그래서 이게 제 생각인데, 우리 이제 부동산 하고 계시는 학우님 계시면은요, 요거 있잖아요. 지도 네이버 들어가가지고 네이버 스토어팜 있잖아요. 검색하시면 요 지도 파는 데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도 파는 데서 요거 지도를 갖다가 파는데 아직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지도가 아마 아직 안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거 올려드린 거 있잖아요. 요거하고 그 지도 파는 거하고 대조를 해보세요. 각각 오류가 있어요. 왜 오류가 있냐 그러면 부동산을 공부한 분이 이 지도를 그려야 되는데 부동산을 공부 안 하신 분이 지도를 그리다 잘못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한번 대조를 해보고 오류가 없었을 때 그걸 좀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거죠. 한번 보시면은요, 보세요. 출퇴근 시간 단축을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 출퇴근하는 걸 기준으로 한번 단축해 본 거예요. 고향에서 은평까지 38분과 21분, 고향에서 용산까지가 45분이 25분, 남양주에서 강동 오는 게 64분이었는데요. 무려 50분이 단축이 돼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실현이 그대로 되게 되면요. 그래서 저는 이 남양주를 제가 좋게 본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요. 물론 김포가 69분이었다가 15분으로 단축돼서 김포도 역시 혜택을 보죠. 부천까지 오는데요. 근데 이 부천까지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천이 서울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남양주에서는 강동은 서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걸 조금 더 제가 높게 평가하고 있고, 그다음 또 혜택 보는데 시흥이라 그랬죠. 시흥. 자, 시흥 그 교통이 불편한 유명했던 곳. 예. 시흥에서 여기 양천까지 오는 데가 이게 45분, 15분 단축됩니다. 인천에서 광명 오는 거 있죠. 절반 정도. 오산도 불편했거든요. 용인 기흥까지 오는데 절반 줄어듭니다. 그렇죠? 하남에서 송파 오는 것이 또 13분밖에 안 걸리는 거죠. 이런 것들. 근데 광역으로 봤었을 때도 역시 나오죠. 광역에서. 용문에서 홍천. 참고로 이 용문에서 홍천 가는데 35분은요. 1시간이 단축되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냐 그러면 지금까지요.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용문에서 홍천 갈 때는요. 이거는 몇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특히 주말 같은 데는요. 길이 막히기 때문에요. 그러면 현재 그러면 자동차 모는 게 겁이 나가지고 막히니까 기존의 철도만 갈 곳은 1시간 30분 이상이 걸리는데 앞으로는 1시간이 절약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홍천의 이 관광 산업은 엄청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청주공항은 지금 요거는 청주공항 많이 이용 안 하거든요. 왜요? 대전에서 청주공항 가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비행기 타는 시간보다 가는 시간이 더 걸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한 50분을 줄여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나아졌겠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우리 가장 호재가 없는 지역이 경상북도 지역 중에서 의성이에요. 의성은 이렇게 마늘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대구에서 의성 가는데요. 세상에 2시간 걸렸다고요. 이제 30분 내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대구 영천은 뭐 절반 정도 줄어들었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울산하고 부산 사이는요. 큰 혜택은 없어요. 예. 근데 김해에서 울산은요. 엄청난 혜택입니다. 김해. 그래서 이제 요 김해에서 울산은요. 세상에
근 1시간 40분 정도가 절약이 돼버립니다. 엄청나죠? 예. 그래서 이거는 엄청난 혜택이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여러분 보시면서요. 이제 그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이 물어보면 또 한마디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겠죠. 예, 이런 것들. 자, 이제 오늘 강의는 이제 거의 끝났고요. 제가 엊그저께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감명적인 책이 이겁니다. 진리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조롱당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심한 반대에 부딪히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비로소 자명한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 아주 유명한 제가 말이고 아주 감동받았습니다. 자, 우리 학우 여러분들요. 오늘 아주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모이셨는데요. 빨리 이제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가지고 좀 이렇게 얼굴 좀 만나가지고요. 아마 우리 신입생들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요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는요, 매주 원래는 토요일 날 이렇게 매주 오프라인 강의도 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지금 하는 이런 콜로키움 특강을 했습니다. 특강 끝나고 나서 한 오후 5시쯤 돼가지고 삼겹살집을 예약을 합니다. 예, 그 삼겹살집을 예약을 해서 같이 얼굴도 보고 폭탄주도 한 잔씩 마셔가지면서 이렇게 얼굴을 뵀는데, 그런 날이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으로만 이렇게 뵙고 있고요. 지금 우리 방영숙 학우님께서 뭘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데, 예, 방영숙 학우님, 예, 부럽습니다. 뭘 맛있게 드시는데, 이렇게 같이 만나서 이렇게 먹는 그날이 오기를 좀 바라고요. 오늘 우리 참석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성명을 한번 제가 추선 불러보겠습니다. 이민철 학우님 감사합니다. 장태종 학우님도 예, 감사드리고요. 홍정원 학우님 감사드리고요. 예, 김원기 학우님 감사드립니다. 예, 김종수 학우님 예, 감사드리고요. 이도윤 학우님은 얼굴 안 보여주시고, 예, 남양미 학우님 예, 아마 사진 제일 잘 나온 것을 딱 사진 올려주셨네요. 올려간처럼 하시는데, 예, 뒤에 배경 너무 좋습니다. 예, 남순호 학우님, 예, 오남순 학우님이시죠? 예, 오남순 학우님, 예, 조승희 학우님, 예, 멋지십니다. 예, 박전미 학우님, 그다음에 우리 82103 학우님, 이제 전화를 좀 안 써놓으셔서 이리라 학우님, 예, 예, 그래서 성공을 이루리라, 예, 학우님, 박전현 학우님, 이계월 학우님, 구자원 학우님, 그다음에 조덕훈 교수님 근엄하게 계시고요. 예. 배경 화면도 본인을 갖다가 하셨네요. 아주 근엄하십니다. 예. 황성곤 학우님, 예, 헤드폰 멋집니다. 예. 박현수 학우님, 김인식 학우님, 이윤성 학우님, 예, 네, 손가락 보이는 것 같은데요. 윤광선 학우님, 방영수 학우님, 남대호 학우님, 이현옥 학우님, 범용호 학우님, 임근영 학우님, 김태영 학우님, 주상호 학우님, 예, 박혜정 학우님, 장기춘 학우님, 임근영 학우님, 정영수 학우님, 전선녀 학우님, 선녀 같은 신부님, 장보미 학우님, 황영정 학우님 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저도 5월 말에 맞았습니다. 8월 초에 맞고요. 우리 다 백신 다 맞고 난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요. 오픈회에서 만났을 때 우리 서로 얼굴 기억해 주시고요.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이제 종강 파티를 랜선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